안녕하세요. 영단계 대표 강사 권호경입니다. 어제 시험이 있었죠. 이제 여름방학 첫 번째 시험이라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월말이나 8월 달에 시험을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 또 날씨가 좀 더워서 이제 에어컨이 안 켜진 그런 이제 교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더웠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LC하고 RC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온오프를 같이 RC, LC를 하기 때문에 RC도 좀 같이 봤거든요. 그래서 6월 말 시험에 비해서 RC는 조금 쉬워졌다면 오히려 이제 LC가 난이도가 조금 많이 올라서 오히려 RC 준비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또 LC 쪽에서 조금 타격이 있어서 또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누적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번에 또 기회가 안 돼서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봐야 알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제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난이도가 뭐 RC가 높은 때도 있고 LC가 높은 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긴 하는데, LC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기본 난이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C도 조금 준비를 탄탄히 해두지 않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점수 따기가. 그래서 LC 공부도 좀 같이 RC처럼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난이도는 좀 개인 차이가 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중상으로 잡았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우셨을 겁니다.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한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까다로운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달에 처음 보신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웠을 수도 있죠. 펄티별 난이도를 좀 보자면, 1도 아주 쉽진 않았습니다. 한 개 정도가 헷갈릴 게 있었고, 이제 2는 원래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앞쪽을 쉽게 줬어요. 그리고 후반부에 우회적 답변이 많긴 했었습니다만 기존의 우회적 답변은 늘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예전 난이도하고 비교하자면 다른 달에 비해서 딱히 어려웠다고 보긴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펄2에 비해서 조금은 수월하다고 생각했던 펄3, 4가 실제로는 그 시각 자료 연계 문제에서 조금 그림이 독특한 게 있어서 좀 당황하셨을 수 있고요. 특히 이제 3, 4 같은 경우는 세 문제가 연속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개만 조금 여러분 삐끗해도 뒤쪽으로 계속 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중간에 좀 멘붕이 오게 되면 뒤로 수습이 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난이도를 제가 평소에는 중중으로 많이 줬었는데 이번에 펄 3, 4는 중상 정도 난이도를 매겨봤습니다. 펄트별로 좀 볼까요? 펄2는 이제 거의 고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중에서 중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단어를 좀 많이 외우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7월 15일 시험도 중요하지만 7월 말이나 8월 달에 두 번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출제가 되죠. 그래서 명사, 동사, 명사를 듣는 건데 여러분 평소 공부하실 때도 이런 단어들을 정확한 발음으로 익히고 OX를 하면 되니까 아닌 걸 빨리 제거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이쪽 명사보다는 이쪽 동사랑 이쪽 명사, 특히 이제 동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빈출 동사들을 좀 많이 외워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거의 또 고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달 총평 강의하면서 이렇게 PPT를 만드는데 제가 직접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바꿀 게 거의 없어요. 출제되는 유형의 액션 거의 똑같아서 이것도 지금 뭐 몇 달째 계속 쓰고 있는데 1인 사진이 보통 두세 개 정도 나오고 2인 사진이 두세 개, 사물 풍경 사진 하나 정도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다수 사진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요. 이 패턴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어제 시험도 이렇게 나왔었죠. 어제는 또 차례대로 1인이 나오고 보통 이제 사물 풍경이 5번, 6번 문제가 되면서 난이도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조금 사물 그림이 좀 까다로웠다 볼 수 있는데 답은 쉬웠는데 이제 오답들에 약간 걸릴 여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살펴봐 드릴게요. 가장 쉽다고 하시는 게 한 명 나오는 사진. 이거는 뭐 보통 동작하고 배경에 해당하는 동사, 명사 듣는 싸움인데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토익이 시작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누적된 문제들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은행식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약간의 이제 새로운 유형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가감이 되는 부분은 있겠으나 기존에 나왔던 문제들 그대로 쓰는 것 같습니다. 약간씩 바꾸겠죠. 그래서 뭐 옮기다 그럴 때 캐링. 어제는 뭐 이제 1번 문제로 이렇게 박스 옮기는 고분들이 있었는데 박스라고 하셔도 되고 패키지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옮긴다 그럴 때 캐링도 괜찮고 무빙도 괜찮은데 캐링 같은 경우 이제 가방을 메고 서 있을 때도 쓸 수 있죠. 근데 어제는 정말 들고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좀 세게 발음을 했겠죠. 왜냐면 1인 사진이라 주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동작 묘사가 됐고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알아두실 게 토익은 굉장히 포괄적인 어휘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선생님이 쓴 기술서 같은 거를 봐도 이걸 이제 스킬로 또 만들어 놓기도 했는데 세부적인 단어하고 포괄적 단어를 비교하자면 포괄적인 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여자분이 복사하는 그림이어서 원래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는 making a copy 이런 게 나올 텐데 하물며 사용하다는 잘 나오지만 여기에 copy를 이렇게 복사기라고 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더 크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 장비라던가 아니면 기계 이렇게 해서 머신이나 equipment로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어떤 사무 기기들이 나왔을 때 이런 장비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아서요. 아주 구체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넓은 단어들을 찍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수 사진 같은 경우는 1인 사진하고는 좀 틀리죠. 그래서 공통점 같은 걸 찾는 건데 어제는 공통점보다는 특이점이랑 사물 특징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 명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때는 공통점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여러 명 중에서 특징적인 어떤 사람의 특징을 묘사한 보기를 찾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어떤 사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어제는 뭐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2명 중에 3명 특징을 묘사한 건데 계산대가 나온 그림이었죠. 그래서 이제 물건 이제 계산하는데 그 캐셔 분이 뭔가 이렇게 들고 계셨던 그래서 이 홀딩이라는 말도 굉장히 정답으로 많이 나왔던 그러니까 거의 명예 전당급이죠. 홀딩, using, equipment, carrying 이런 것들은 뭐 워낙 많이 나와서 문제집마다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조금 6번 문제였었는데 이렇게 물 따르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앉아 계시고 이제 직원분이 이제 물을 따라주는 그러니까 따라줄 때 쓰는 말이 pour이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동태를 진행형으로 써도 돼요. 그래서 어제는 남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음료수가 따라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동 진행형을 써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사물 그림하고는 안 맞지만 사람의 동작을 나타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와서 요 단어도 외우세요. 채우다 그럴 때 pour도 있고 또 잔을 채우다 그래서 fill이라는 말을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being filled가 되든 being poured가 되든 정답이었겠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다리가 있었고 배가 무슨 운하 같아 무슨 베니스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오른쪽에 두 분이 걸어가시고 이제 배가 근데 사실은 걸어가고 있는 사람 쪽으로 포커스를 뒀어도 되지만 어제는 이제 배가 다리를 향해서 가는 쪽으로 포커스를 좀 줬죠. 그래서 배가 움직이고 있다 다리 쪽으로 해서 정답이 됐었던. 그래서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항상 사물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간과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까다롭죠. 그러니까 제가 중중을 준 게 이런 부분들이 공통점보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인 사진은 조금 쉬웠는데 다수 인물 사진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사물 배경 사진은 답은 쉬웠어요. 왜냐하면 사거리 같은 게 있었고 차들이 막 주차가 되어 있었지만 오른쪽에 자전거 주차된 게 있었었는데 워낙 이건 답으로 많이 나왔었던 자전거가 주차가 되어 있었다 이런 이제 수동태가 상태가 된 부분인데 항상 예전에는 그림의 센터를 많이 봤었지만 요즘은 사이드도 봐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 제가 그 강의 초반에 시작할 때는 사진 판독법이라고 있었어요. 사진 판독법이 뭐냐면 사진을 보고 예상을 하는데 예전에는 문제풀이 별로 없었겠죠. 토익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거의 센터 쪽을 줬어요. 사이드는 함정이었는데 이제 토익이 좀 세월이 지나면서 가운데로 주면 다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게 나오면 걸어가고 있다. 워킹 아니면 스트롤링이겠구나. 이렇게 다 예상하니까 뭐 쓰고 있다 그럼 라이딩이겠구나. 그러니까 너무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사이드 쪽도 많이 주기 때문에 OX 속어법이 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을 한정 짓지 말고 그때그때 들으면서 아닌 걸 제거해주고 모르면 세모한 다음에 나머지 걸 세 개를 갖고 얘를 정답으로 찾는 이런 이제 오답 속어법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전체 문장을 다 해석하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파트 공부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명사 동사만 뜻 외우고 그 다음에 소리로 듣고 따라 읽어주거나 뭐 도서관에서 공부할 땐 써주는 것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오답 좀 볼까요? 이건 뭐 매번 쓰네요. 제가 총평할 때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착용하고 있는 상태는 wearing을 쓰는 거고 putting on은 이제 뭘 입으려고 하는 동작이잖아요. 이건 뭐 제가 바꾸지도 않았습니다. 6월 달에 했던 그대로 쓰는 건데 뭐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상자 나르는 분이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이미. 그 경우는 이제 putting on a hat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쓰려고 하는 동작이고 어제처럼 이렇게 쓰고 그냥 나오시면 wearing이라고 썼었어야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 putting on은 오답이다라고 스킬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답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장갑을 쓰려고 하거나 옷을 입으려고 했던 그림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만 정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거의 putting on은 오답이다. 비슷한 걸로 trying on이라고 하셔도 오답이에요. 뭐 이렇게 착용해 보려고 하다라는 뜻의 동작 동사죠. 이런 것들도 들리면 X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왔었던 게 이제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건데
사물 그림 하나 나오는데 어렵잖아요. 한두 개 나올 텐데. 근데 특히 이제 오답 제거를 잘 하셔야 돼서 보통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 명사가 나오면 X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be, being, pp는 뭐뭐가 되어지는 중이다. 제가 그건 정규 수업 때 많이 말씀드리는데 수동태가 그냥 be, pp면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답이 됐던 것처럼 be parked 이렇게 쓰면 그냥 주차가 돼 있는 거예요. 차가 또는 자전거가. 근데 여기다가 being을 넣잖아요. 그럼 이게 중이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주차가 되어지는 중인 거야. 그럼 주차가 되어지는 중은 뭐예요? 주차가 된 건 된 거고 주차가 되어지는 중은 아직 주차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자전거 같은 거 잡고 막 이렇게 랙 같은 데 이렇게 걸고 막 이렇게 케이블 묶고 이런 게 나오면 being park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경우는 동작도 없기 때문에 being이 들리면 거의 X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인스톨, 그러니까 가로등이 아니죠. 신호등이었는 것 같아요.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긴 했지만 being을 집어넣게 되면 설치가 되어지는 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어제 그림에서는 뭔가 매칭이 안 됐었고 이건 바로 X할 수 있겠죠. 이거 몰라도. 패신저에서 승객인데 승객의 모습이 안 보였어요. 버스 안을 찍거나 타거나 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명사들은 제거를 해주시면 좋겠죠. 한 5개 정도 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원래 1개 정도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6개 맞으셨으면 더 좋고. to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약간 이건 거죠. 초반이 강하고 후반이 약해요. 오케이? 약간 그래서 좀 전약 후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앞쪽은 좀 쉽게 주고 뒤쪽은 되게 간접 답변 많이 줘서 이 난이도 차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열심히 잘 찍으시다가 후반부 막 20번대 이후로 넘어가서 20번대 후반대가 되면 굉장히 헷갈리게 되는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자주 나오는 질문은 꼭 암기를 하세요. 통으로 외워도 좋고 유형으로 외우셔도 좋지만 좀 더 고득점을 노리신다면 빈출 질문은 통으로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오답 제거하는 훈련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느낌으로 제거하지 말고 왜 아닌지 이유들을 정리해 가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제 했었던 뭐 대표적인 문제 뭐 when으로 물었을 때 시각, 왜 연기됐냐 그랬을 때 why는 요즘 거의 because가 답이더라고요. 예전은 오답으로도 나왔었는데 뒤에 말이 이상하게 나오면 오답인데 요즘은 거의 답이에요. 신토익 들어서는. 그다음에 장소 물었을 때 뭐 웹사이트 이런 거 잘 나오고 누구냐 그랬을 때 사장님 뭐 이런 것들. 오케이? 아주 대표적인 의문사만 들어도 답이 나오는 패턴도 있었지만 조금 제가 어제 풀면서 좀 이런 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8월달 시험 볼 때 그런 거를 좀 나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뭐 답만 맞추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다음번에 시험 볼 때 더 잘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방학 때 공부하시는 분들은 7월보다는 저는 8월 달에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쭉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번 달도 중요했겠지만 공부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엔 좀 경험으로 생각하시는 게 더 좋거든요. 하나 더. 의문사 what은 별 뜻이 없죠. 핵심 포인트 정리할게요. 그래서 뜻이 없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명사나 동사를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패턴이고 제가 강의할 때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어제는 또 what을 버리고 price 명사를 듣고 금액을 찾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what은 버리고 뒤에 있는 명사. 그래서 특히 이제 금액 명사나 가격 명사가 나오는 경우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price도 있지만 역대 나왔던 게 뭐 cost 또 뭐 있을까요? fare 운임이죠. 차 타고 내는 돈. 그다음에 estimate 견적이라든가 뭐 많이 나왔었죠. 프라이스도 있고 fee도 있고 뭐 이런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나타내는 어휘들, rate 요금 이런 것들이 나오면 what하고 결합하면 how much의 뜻이 되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어제는 동사도 하나 있었어요. 환불이 뒤에 있었지만 그거 몰라도 required만 봐도 환불 들었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그래서 what은 버리고 요구되어지는 게 뭐에게 키워드가 되고 뒤에 있는 명사 환불까지 들으셨으면 답이 영수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what은 버리고 뒤에 있는 어휘를 잘 들어라. 여기 이제 포인트가 되고 그다음에 2번은 제가 이렇게 좀 써봤는데 누군가는 반드시 답을 알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몰라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이런 게 이제 구토익에서도 많이 썼던 스킬인데 옛날에는 그냥 모른다 그랬거든요. I don't know. 몰라요. I have no idea. 몰라요. I'm not sure. 이런 게 답이었었는데 최근은 좀 토익에 나오는 사람들이 착해졌어요. 되게 친절해져서 누구를 알려주는 거지. 근데 묻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알려주니까 좋을 테지만 또 이런 알림을 당하게 되는 뭐 이런 분들은 또 약간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누가 알고 있을 거야. 이 패턴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might know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어제도 뭐 봤냐 이랬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지갑 봤어? 이렇게 좀 변형을 해보면 그랬더니 누가 알고 있을 거예요. 비서가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을 알려주는 답이 정답이 됐어서 이거는 뭐 문제집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죠. 누군가가 알고 있을 것이다. 3번 지가 알아봐 주기도 해요. 남 안 시키고 더 착한 애지. 이 두 가지는 너무 유명한 I'll check, I'll call.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당장은 모르지만 내가 그 답을 알아봐 줄게. 착하죠. 그 다음에 반문. 한때 이게 거의 한 8, 90% 됐었는데 요즘은 좀 난이도 많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예전엔 거의 되물으면 답이었는데 많이 맞추시니까 한 10개 정도 되묻는 보기가 나오면 한 7개 정도는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2개 되물었는데 2개가 다 답이었죠. 그래서 어제는 100%였지만 평소 보면 한 서너 개 나오면 1개 정도 노답이고 거의 답이다. 그래서 조금 점수대가 낮으신 분들은 되묻는 것들을 혹시 몰랐을 때 찍으면 확률이 좀 더 높죠. 그다음에 5번 의문사는 yes, no가 안 된다. 이것도 뭐 모든 LC 선생님들이 다 강조하는 얘기긴 한데 제가 이거 계산하거든요.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제 유형들 같이 보는데 이게 보통 한 서너 개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요즘은. 25개 중에 한 서너 개의 보기에 yes, no가 들어있어요. 제끼면 되는데 보기가 3개니까 한 개만 제껴도 답을 맞출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근데 어제는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계산해보니까 7개더라고요. 제가 계산하기로는. 그러니까 7개의 오답이 전부 yes, no가 있었던 거예요. 의문사에서.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어떤 문제, Y 문제였나? 제가 15번인가 16번인가 기억이 나는데 그건 Y로 묻고 A가 yes고 B가 no야. 그럼 A는 안 되고 B는 안 되죠. 의문사가 안 맞아. 그냥 쓴 거예요. 그렇게 쉽게 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옛날에만 나왔었는데 약간 또 구토익스러운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정겨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문제집에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건 틀리면 절대 안 돼요 하는 문제가 어제 또 나와서 yes, no로 2개를 제거하고 그대로 답. 이건 의문사인 것만 인지를 하셨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어렵다는 우회적 답변. 이거는 이제 많이 돌려서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답 제거를 해서 이렇게 XX 세모로 가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해석 능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몇 개 볼까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해도 좀 이해 안 된다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많거든요. 인간 같은 거 할 때 보면 요즘 문제집이 워낙 또 이게 현실 시험을 반영을 하니까 우회적 답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말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하셔서 좀 봐드릴게요. 예를 들면 1시에 만납시다. 그럼 예전에는 좋습니다. 뭐 선약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승낙 거절을 했다면 약간 어제는 이런 식으로 12시 50분에 공행님하고 미팅이 더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안 되는 이유를 그냥 주는 거죠. 그럼 자동 거절이 되는 겁니다. 야, 오늘 영화 볼래요? 그럼 저녁에 토익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판매가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유를 얘기해야 되고 물론 비코즈 문제가 어제 하나 있었지만 이거는 조금 다르게 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알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를 여전히 알아보고 있다, 살펴보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결정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모른다 계열의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 계열의 답이 어제 많이 나왔어요. 오케이? 왜 이렇게 토익 성적이 안 나올까? 그럼 제가 한번 조사 중인데요. 이렇게 쓸 수 있죠. 세 번째. when으로 물으면 시간을 줘야 되지만 이건 뭐 한참 전에도 많이 나왔던 패턴인데 자기가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들어있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던 거 중에서 뭐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합니까? 그랬을 때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표를 한번 보지 그래요? 뭐 이런 게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는 좌안하고는 어떻게 연락해야 돼요?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명함이요. 이렇게 준 적이 있어서 비슷한 스타일이죠. 그래서 여기 뭐 있습니다. 어제는 브로셔가 사실 나왔었는데 계속 갑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방법인 것 같지만 사람이 나오기도 해요. 동료가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how에 대한 답으로 사람이 간혹 출제가 됩니다. 너 어떻게 토익을 이렇게 잘하니? 방법인데도 권호경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나오기도 해서 실제로는 how하고 사람이 연결되기도 하고 how much로 물었을 때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알아봐 주겠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I'll call 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직접 금액이 안 나오는 거죠. 예전처럼. 그다음에 누가 워크숍을 이끌고 싶으세요? 뭐 이런 거. 그랬더니 저는 휴가랍니다.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야, 누가 청소하고 싶니? 저는 좀 아픈데요.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럼 무조건 해당하는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모른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나만 빠지는 거. 저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Part 3, 4로 갈까요? 의도 파악이 문제인데 근데 어제는 의도 파악보다 시각 정보가 더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세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되고 들으면서 답을 쫓아가면서 멀티태스킹을 하는데 그건 구토익하고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새로 나온 문제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따옴표 안에 문장을 주고 그 말을 왜 했을까? 근데 이것도요.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었는데 토익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요즘 한참 700 플러스 컴팩트 반이라는 거 한 달 완성반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LCRC 같이 하는 반인데 이거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의도 파악도 좀 답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드렸었는데 그게 똑같이 나와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일 기쁜 순간이 언제냐? 뭐 문제가 쉽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최근에 강의한 게 나오면 너무 좋은 거고. 그럼 제일 괴로울 때가 뭐냐? 선생님이 무조건 이번 달에 안 나온다고가 안 했는데 나온 거야. 그때는 진짜 힘들어요. 시험 볼 때. 뭐 더워서 힘든 게 아니라 어제는 다행스럽게도 ICLC가 전부 제가 찍어드린 게 많이 나와서 저는 좀 신나게 봤습니다. 날씨는 좀 더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것 같아요. 공부 한 개 나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어제 공부했는데 나오고 특강에 왔는데 나오고 제일 좋은 거죠. 오케이? 제일 좋은 건 진짜 찍었을 때 맞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래서 의도 파악 좀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눈이 많이 내렸다. 이 얘기 왜 했을까? 오케이? 사실은 뭐 지난주에 날씨가 안 좋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이유로 많이 나와요. 사정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뭔가 못한 거에 대한 변명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사실은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답을 찍을 수도 있어요. 토익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근데 이제 전후 문맥을 봐야 되니까 앞에 남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Part 3는 의도 파악하는 문제 풀 때 남자분이 왜 했냐 그 얘기를 여자분이 많이 줘요. 그러니까 상대방 대사를 많이 봐야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Part 3, 4를 비교하자면 3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의도 파악 둘 다 어렵긴 하지만 주문한 물건이 아직 도착 안 했대요. 노트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도착 안 했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이번 주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 얘기는 이제 눈 때문에 배송 지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연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걸 봐야 이해가 되죠. 이것만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토익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것만 봐도 느낌 와요.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뭔가 변명을 대려고 하는 거구나. 두 번째, 요 색깔이 나오죠. 문제지에. 그래서 사실은 오전에 중요한 손님들이 없는,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앞에 걸 봐야 돼요. 남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희가 오후에 가서 청소 좀 깨끗이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청소를 시켰는데 청소가 좀 더러웠던 거예요. 어제. 그러니까 메스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전화를 해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남자분이 그러면 저희가 내일 오후에 가서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듣더니 바로 사실은 내일 아침에 손님들이 온다. 그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 되죠. 이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한 거는 실제로는 청소를 좀 더 빨리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기 중에 일 처리를 좀 빨리 해달라. 그래서 일이 태스크가 끝나야 된다. 빨리 일찍. 이렇게 이제 풀어 쓴 게 답이었는데 실제 의도 파악 문제가 두 가지 패턴이 있죠. why라고 물었을 땐 보통 투부정사가 what이라고 물어서 의미를 물어보면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좀 더 어렵지 않을까. 더 풀어서 변환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이제 설명이 되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되는. 시각정보 연계 문제는 끝에 3개가 나오는데 어렵다 그랬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보기 중에 나와 있는 답을요 절대 소리로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바로 얘기해버리면 더 이상 시각 정보는 안 봐도 되죠. 결론 보기 중에 나와 있는 답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기를 시각 정보에서 없애야 돼요. 없애면 나머지 정보가 남아요. 그 정보를 이용해서 답을 구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그래서 어제는 그림이 좀 독특한 게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어 왔지만 그림이 약간 독특했었던 게 있어요.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이 어떻게 나오던 간에 보기 중에 나왔던 정보를 먼저 제거를 하고 남는 걸 갖고 구하시면 돼요.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저는 스포츠 좋아하거든요. 어제는 축구팀이 나왔었는데 전 야구팀으로 좀 바꿔봤고요. 여기 이제 팀명이 나오고 여기 이제 이긴 승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었냐면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look at the graphic 이런 식으로 나는 시각 정보 연계 문제야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독해는 연계 문제 같은 거 안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풀다 보면 그 지문에 없으면 다른 지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얘는 쉬워요. 이것만 딱 보여주니까. 이건 딱 노렸고요. 문제를 먼저 읽어야죠. 화자들이 응원하는 팀이 뭘까 해놓고 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했다고 쳐요. 사실은 다른 게 나왔었지만 그러면 보기 중에 얘네들이 나오니까 얘는 버리는 거예요. 자동으로. 남는 게 이거죠. 끝. 그러니까 보통은 토익에서 나는 20승을 한 팀을 이렇게 잘 안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는 팀 있죠. 저도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몇 승 몇 패인지 몰라. 진짜 그거 알면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뭐 1, 2등 하면 알겠는데 제가 지금 응원하는 팀이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응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겠어요? 순위로 줍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4등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제 어떻게 줬냐면 그러니까 요즘은 함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등을 딱 듣고 예전 같았으면 1등이면 얘니까 서울 찍은데 이게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졌죠. 시각 정보가. 예전엔 그냥 줬거든요. 우리 팀 2등이야. 그럼 바로 찍으면 되는데 어제는 좀 틀리게 우리 팀이 1등은 아니지만 우리 팀이 1등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1등만 듣고 서울 갔으면 틀리는 거죠. 근데 2등도 만족해. 그리고 이런 것도 함정이었어요. 대구 팀보다는 위안, 대구보다 민데 대구 듣고 대구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조심하시고 요게 좀 함정이었고 실제로 2등에 해당하는 팀은 지금 대전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승수를 준 게 아니라 등수를 갖고 대전을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보면 요즘 대전이 잘하죠. 저는 대전에 연고가 없습니다만 잘하시더라고요. 계속 갑니다. 부럽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임대에 관한 거고요. 자 이렇게는 줬지만 사실 여기 막 약간 평면도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방 그림이 이렇게 2개 막 세 이런 거 무시하세요. 이렇게 막 여다지문처럼 이렇게 방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렇게 어렵게 필요한 것만 찾으시면 되거든요. 문제가 뭐였었냐면 여자가 관심 있어하는 아파트가 뭘까? 그리고 이제 A, B, C, D가 나왔다고 쳐요. 그럼 남아있는 정보가 얘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노리셔야 될 게 뭐냐면 여자의 대사 중에 분명히 방의 개수나 금액을 줄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방 3개짜리가 좋아요. 그럼 바로 끝나는 거고 저는 방 3개짜리가 좋지만 돈이 안 돼서 이렇게 함정으로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좀 더 꼼꼼하게 들으셔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함정이었죠. 방 2개, 어제는 사실 방 2개가 답이었는데 방 3개까지는 필요 없고 어제는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변형을 시켰습니다. 방 2개까지는 필요 없고 또 방 2개가 함정이었던 거죠. 방 2개는 제거를 합니다. 이거 하나 제거됐겠죠. 괜히 방 2개 보고 A 가면 안 되고 방 1개면 돼요. 끝까지 들어야 되죠. 1개짜리는 지금 2개가 있어요. 근데 어제는 사실 2개짜리가 2개가 있었습니다. 금액은 약간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금액을 얘기하는데 금액 최대 자기 예산이 300불 끝난 거예요. 근데 사실은 300불만 봤었어도 이리로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했었어도 되고 아니면 방의 개수까지 같이 듣고 제거를 했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C라는 답을 들려주는 게 아니라 C와 똑같은 정보에 해당하는 방의 개수나 아니면 월세 이걸 듣고 쫓아가셨어야 되는 문제죠. 마지막 이게 좀 그림이 어려웠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냈지만 사실 어제는 이런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림이 좀 특이하게 그래서 여기 무슨 영명이 나와요. 버스 여기 4개가 나오고 여기 이제 주위에 있는 약간 뭐 공원이나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제가 표로 만들어봤지만 문제는 이거였어요. 여자가 지금 어느 정류소하고 가까우냐. 보기 중에 이제 A, B, C, D 정류소가 나왔겠죠. 그래서 제가 뭐 장충, 압구정, 삼성, 양재라고 썼지만 안 줄 거란 말이에요. 왜? 보기 중에 나오니까. 얘하고 똑같은 건 이것들이죠. 옆에 있으니까 뭐 여기 A는 뭐라고 할까요? 여기 뭐 남산타워하고 가깝고 B는 뭐 도산공원하고 가깝고 코엑스. 그러니까 결국 이쪽만 노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 대사 중에 저 지금 막 코엑스 지나가는데 그럼 코엑스를 찾으면 돼요. 코엑스 옆에 있는 영명을 찍으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반쪽의 정보, 즉 보기 중에 나와 있는 해당 정보만 X 친 다음에 걔랑 거의 분신 관계에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것만 쫓아가면 되니까 그림이 독특해서 어려웠던 거지 사실 시각 정보는 조금만 여러분이 여유를 가지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죠. Part 4. Part 3, 4는 틀린 게 딱 하나. Part 4는 나오는 지문의 종류가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Part 3는 대화가 되게 많아요. 물론 억지로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쇼핑 대화, 뭐 업무 대화 할 수 있겠지만 수십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Part 4는 나오는 지문이 5개밖에 안 돼요. 여기 나오는 게 늘 안내, 발췌문, 전화 메시지, 그 다음에 뭐 광고, 방송, 연설, 소개 이런 것들이 한 개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번 나오는 지문이 10개가 안 된다. 그럼 결국 자주 나오는 지문에 대한 뭐를 익혀야 돼요? 문제 유형이랑 내용이랑 어휘만 익히면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답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서 이런 거 보시면 좋겠죠. 유형 정리가 돼 있는 건 그러니까 Part 3는 이론으로 안 돼요. 문제 유형만 봐야 되지만 Part 4는 그 앞에 있는 책에 보면 설명들 막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도 파악부터 좀 볼까요? 의도 파악이 3개 나오죠. 첫 번째, 요 말을 줍니다. 그 주에 사실은 어제는 영화제였어요. 어제 그 주에 영화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들어서는. 그러니까 앞뒤를 봐야 되는데 앞쪽까지 가. 이거 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쭉 들으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의도 파악이 들어있는 지문은 노려 듣기가 쉽지 않죠. 어느 정도는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요 말을 들었어야 돼요. 시내 쪽에 있는 호텔 예약을 요청하셨잖아요. 하지만 그 주에 공연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느낌이 딱 오죠. 시내에 있는 호텔을 뭐라고요? 예약하기 힘들었다는 이유를 대는 거예요. 어제 답은 요청을 이행하지 못.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못 해줬다. 물론 뒤에 보면 다른 좀 가까운 호텔, 좀 변두리에 있지만 대중교통하고 가까운 곳을 예약을 해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원래 요청했던 거대로 못하니까 미안하니까 이렇게 이유를 준다라고 했었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요청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돌려서 말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이런 말이 나와요. 매출이 2배가 됐다. 어제는 사실 관광이 2배가 됐다는 게 나왔는데 갑자기 왜 이 말을 했을까? 앞에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앞에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전후 중에서 전적으로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전후를 둘 다 들으면 좋지만 토익은 앞에 힌트를 주니까 이게 어디 나올지 모르니까 의도 파악 들어있는 문제는 어쨌든 전체 지문을 봐야 돼. 새로운 광고 전략을 시행을 했었는데 매출이 2배가 됐다. 그 얘기는 전략이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벽화 같은 거 이렇게. 그래서 미술 하는 사람을 초빙해서 거리에 막 그런 걸 그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밖에 뭐 이렇게 낙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그림 그리면 그게 하나의 어떤 관광 자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관광이 2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자화자찬하는 뭐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프로젝트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게 정답으로 나왔었는데 뭐 여러분도 이랬으면 좋겠네요. 토익 성적이 2배가 됐어요. 왜 갑자기 그랬을까? 지자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권호경 선생님 강의를 들었더니 뭐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이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어제는 물론 뭐 RC에 소속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LC도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참 없는데 어제는 좀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요. 이렇게 네모나게 해갖고 이렇게 그림이 막 있으니까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약간 이런 군것질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좀 제가 잘 봤습니다. 특히 제가 약간 수업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탄산음료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어제는 되게 특이한 게 여기는 쿠키라고 했지만 어제는 사실 케이크를 만드는데 우리 케이크 믹스라고 하세요? 호떡 믹스처럼 팔잖아. 이렇게 밀가루 해갖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원래 있던 건데 여기다가 탄산을 섞어서 케이크를 만드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무슨 뭐 호떡 믹스를 사서 거기다 콜라를 붓는 거예요. 그거 뭐야 저게 하고 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막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였었냐면 이렇게 제가 글로 쓰긴 했지만 이런 그림으로 나왔었고요. 화자가 변경한 요리법이 뭘까? 그러니까 기본만 하시면 돼요. 이런 쓸데없는 막 그림에 신경을 팔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번 요리법이고 2번 요리법이고 3번 요리법이고 4번 요리법이에요. 그래서 보기 중에 보면 이 요리법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요리법은 됐고 두 번째 여기 정보가 2개 있었거든요. 믹서하고 그 다음에 음료가 나오는데 이게 보세요. 이게 어제는 바닐라였거든요. 바닐라고 바닐라 케이크인데 바닐라 믹서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힌트가 안 돼요. 믹서 이름을 주면 바로 답이 나와버리니까. 이건 초코면 초코 믹스고 그 다음에 답도 초코 케이크. 그럼 여러분이 생각했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보기 중에 있는 이 2개가 그냥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핵심은 믹서가 아니었던 거죠. 뭐가 핵심이다? 탄산음료에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탄산음료에 대해서 얘기해서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얘기하면서 나는 나름 레시피를 바꿨다. 여기서 탄산음료를 바꿔요. 그래서 뭐를 바꿨냐면 예를 들면 나는 사이다를 뭐로 바꿨냐면 뭐 콜라로 바꿨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서 사이다를 환타로 바꿨다 그러면 사이다를 바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이다 있는 게 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제는 사실 여기 있는 1번 이 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보는 되게 많지만 허수도 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용 안 해도 되는. 앞에는 믹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탄산음료만 쫓아가셨으면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좀 했었어야 되는. 이건 좀 되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뭐죠? 컨퍼런스에 대한 일정 아주 뭐 대표격이죠. 대표 문제, 쉬운 문제. 아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문제가 뭐였었냐면 청자들이 참석을 요청받는 행사가 뭐냐. 그리고 A, B, C, D가 보기에 나와요. 자동으로 버리고. 오른쪽에 남아있는 정보 하나, 시간만 있었기 때문에 몇 시부터 몇 시 또는 몇 시에 시작하는 행사는 꼭 참석하세요만 들으시면 되고요. 쭉 지문을 듣다 보면 오후 2시에는 꼭 시간을 비워두세요. 거기 꼭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A, B, C, D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대신 2시라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딱 표를 보면 2시에 해당하는 행사가 쓰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예를 들면 쭉 토익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토익 스케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꼭 얘가 들어야 되는 수업. 그럼 제가
3시에 있는 수업은 꼭 들으셔야 돼요. 3시를 딱 보면 제 수업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 나와 있는 보기의 정보를 가리고 나머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연습만 하시면 시각 정보는 실제로는 쉬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 정보는 이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쓸데 있는 정보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공부하시면서 또 표를 많이 봐야죠. 그래프도 있고 표도 있고, 근데 기본은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집 같은 거 풀면서 여러 가지 표들을 보면서 적용만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익숙해지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리고 또 성우 변수가 좀 있어서요. 제가 6월달에 총평하면서 조금 특이한 젊은 여자 그 영국 성우가 들어갔다 그랬는데 그분이 제 게스트가 아니라 고정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발음이 어려워요. 예전에 영국 발음 쓰셨던 아주머니 분이 그립네요. 그분이 이제 은퇴하셨나 봐요. 나이가 그 문제집 여러분 그 소위 말하는 무슨 ETS 문제집에 나오는 그분인데 그분이 이제 가시고 이제 좀 새로운 젊은 피로 바뀌면서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빨리 익숙해지셔야 될 것 같아서 시험도 이제 한 번 보지 말고 이제 2-3번씩 보고 이러면 좀 익숙해지셔서 저는 6월보다는 좀 많이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 발음을 들어보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경험이 쌓이니까 그래서 한 번에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공부야 열심히 하시고 그 결과가 나오려면 시험은 그래도 2-3번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어떤 변수들이 있으니까 시험장 변수도 있고 성우 변수도 있고 그렇게 하셔서 꾸준히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 많으니까 저는 또 8월 달에 와서 정기 토익도 총평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실력 많이 키우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토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것들 커리큘럼 상담도 좋고 이제 뭐 제가 RC도 하니까 RC 질문도 다 받을게요. 그래서 학습 질문란이 있거든요. 선생님 명단기 페이지로 오면 선생님 페이지에 거기서 이제 질문 여러 가지 주시면 꼭 제 수업을 듣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토익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문의점, 영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의점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한 다음에 항상 제가 그 후기 총평 후기에 대한 뭐 이렇게 피드백을 좀 받으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드백을 좀 주시면, 그러니까 후기 페이지에 잘 들었다, 뭐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것들 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또 총평 강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또 후기를 써달라 그러면 제가 미안해서 이메일 주소 같이 주시면 저희 전략 노트라고 해서 LC 시험 치기 직전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PDF 파일로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후기도 남겨주시고 선물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 아직 뭐 지금 7월 16일이거든요. 많이 남았습니다. 정말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못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못 본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더 동기부여가 돼서 한 번만 잘 보면 되니까 7월 말, 8월 초, 8월 말까지 여러분들 준비 잘 하셔서 꼭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수업 듣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할 거고요. 저희는 뭐 본강이든 다음 총평이든 그때 뵙도록 하고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하고 마무리할게요. 화이팅!